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운데 약간 벽이 있네요. 벽. 통곡의 벽.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사는데 이 네. 벽이 저희에게는 좋은 벽이에요. 이 공기를 음. 여기 스튜디오가 워낙에 이제 폐쇄되어 있으니까 네. 공기가 아무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공기청정기를 아주 큰 거를 옛다 맑은 공기 하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번에 산프로아티를 통해서 저희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한데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한 스펙과 또 얼마나 좋은 핫딜 가격으로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감 상황 한번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을 한번 또 보실 텐데요.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뭐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사실 PPI가 또 발표가 됐죠. PPI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고 금리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연준 위원들의 데이터 디펜던스, 그러니까 데이터에 우리가 약간은 좀 의존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뭐 지속적으로 뭐 작년부터 나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PPI, CPI, 뭐 PCE, 자, 이러한 뭐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이러한 지표들에서 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 일단 PPI가 먼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회하게 되면서 일부 물가에 선반영을 하게 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회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아지지 않겠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뭐 한층 조금 꺾인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그 선물 시장 자체가 확 튀어 올랐어요. 제가 이제 그 발표했을 때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선물 시장이 확 튀어 오르면서 시장이 좀 괜찮았나 싶었는데요. 사실 뭐 전반적으로 맵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뭐 일라일리 뭐 일부 가이던스 때문에 매출 가이던스랑 여러 가지 EPS 가이던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다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여전히 뭐 미국 증시가 일부 조정을 주게 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인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지수를 한번 볼까요? 지수를 보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렁출렁 거렸죠. 예,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연방 뭐 재정 수지 적자 뭐 이 뭐 적자 폭도 좀 컸어요. 뭐 네.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좀 출렁거리는 모습도 있었고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시장에 대해서 일부 빅테크들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우존스가 0.5%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이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만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빅테크 여파 때문에 나스닥만 하락을 했고 S&P 500이 0.11% 상승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1.16%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다 뭐 금리 정책에 따라서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큰 변동성을 또 줬거든요. 뭐 한번 빠지게 되면 20%지 30%씩 빠지는 기업들도 많았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는 일부 최근에 좀 조정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최근에 사실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종목들은 양자 컴퓨팅 종목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양자 컴퓨팅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 자, 리게티 컴퓨팅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맵을 한번 보실 텐데 오늘 양자 컴퓨팅이 어땠나? 예, 한번 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73% 가깝게 크게 이제 폭락을 한 이후에 오늘은 47%, 48% 가까운 또 급등을 보였는데요.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48%나 급등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아직 뭐 8불 95 이 정도 선에서 있구나 이렇게 뭐 보실 것 같은데 이 장중을 보게 되면 이것도 또 롤러코스터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저도 이제 뭐 보니까 장이 시작되고 나서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고 나서 또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뭐 시장 내에서 정말 엄청나게 변동성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 양자 컴퓨팅 종목들을 또 사는 매수세가 많구나. 그러니까 바이더딥 한다라고 하잖아요. 저가 매수.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20년 걸린다. 뭐 마크 저커버그 10년 걸린다. 무슨 소리냐. 지금 양자 컴퓨팅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조만간 온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번 올해부터 내년까지 바로 매출 성장률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은 몰라서 하는 얘기다. 뭐 아니면 양자 컴퓨팅은 뭐 견제해서 하는 얘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공포에 어떤 들어가는 어떤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몰리고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게티 뭐 마찬가지로 아이온큐도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으로 해서 마감했지만 물론 지금의 이 상승이 고점까지 올라갈지 안 갈지는 뭐 좀 모르겠지만 일부 뭐 여전히 큰 변동성을 주고 있는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외에 오늘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말로 설명드릴 텐데 양자 컴퓨팅이 처음에 올라가고 다시 빠졌을 때 로봇 관련된 로보틱스 관련돼서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갔는데 양자 컴퓨팅이 빠지니까 로보틱스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다시 올라갔는데 로보틱스는 그때 또 다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지금 여러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양자 컴퓨팅에 의해서 일부 같이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장중에 조금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 로보틱스도 그러한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또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뭐 그러니까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물론 엄청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급등 뒤에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갑작스러운 젠슨 황의 발언으로 주가가 급락을 하고 거기에서 좀 이제 멈추나 싶었는데 거기에 또 주가 버그가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한 것처럼 확인 사살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워낙 빅테크 CEO들 대표적인 수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저 사람이 많이 알겠지. 네. 이러한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론이 좀 약간은 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니다. 뭐 반박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겠죠? 뭐 양자 컴퓨팅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장 헤드라인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할게요. 저 헤드라인 자료 열고 되게 피식 웃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리 해놓고 네. 이제 여기 스튜디오 도착해서 완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헤드라인을 보실 텐데요. 예상치 하회한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5년 아직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2025년 시작돼서 가장 잘 나가는 섹터가 무엇이 있나? 자,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해서 오늘 제가 뭐 좀 중요한 기사가 있고 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 아주 자세하게 볼 텐데 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이 분야를 잡아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승할 때 같이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섹터가 아닐까, 그런 산업군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 분야를 한번 같이 요밀조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밀조밀.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부 휴전 합의에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지정학적 악재가 일부 좀 우려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뭐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곧 출범이 되면서 아마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어떤 휴전에 합의한다. 그런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뒤에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올인한 기업,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비만 치료제 자체의 어떤 트렌드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자, 그 부분도 제가 마지막에 같이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자, 근야 유가 한번 빠르게 볼까요? 네.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말 소폭입니다. 4.78%. 여전히 너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가 일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가도 일부 변동성이 좀 있었다. WTI 기준으로 77.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달러 보게 되면
한국 원달러 자체가 지금 1,459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109,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109.1입니다. 109.7이 아니라 109.1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어떤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를 보실 텐데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서 그 안에 여러 매출이나 가이던스에 대한 매출 또는 EPS 가이던스가 이제 뭐 일부 나오는 기업들도 좀 많은데, 앞으로 제가 이제 나오는 실적 발표 기업들을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PPI를 좀 보게 되면 선물 시장이 일단 튀어 오른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제가 뭐 일부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자, PPI가 발표가 되면서 이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네, 껑충 뛰어 올랐고,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예상치가 이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0.3이었는데 이게 0.0%, 그러니까 0% 오른 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일부 큰 폭의 어떤 하락, 이제 뭐 예상치를 하회한 그러한 이제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MOM 기준으로 봤을 때 0.4%를 예상을 했었는데, 자, 이 부분이 0.2%로 크게 또 하회하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조금 선물 시장에서 환호하면서 좀 튀어 올랐다. 하지만 오늘 이제 CPI 밤에 발표가 있잖아요. 네, CPI 따라서 또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내일 제가 아침에 또 CPI를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PI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어제 제가 가지고 나온 데이터긴 한데 네. 어제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2024년 4분기 예상되는 실적의 EPS 성장률 예상치가 지금 8%로 녹색 부분이에요. 녹색 부분이고 지난 3분기보다는 그래도 높은 수준의 EPS 성장률을 이번에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보통 과거의 실적 발표가 이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또 발표를 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발표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점이 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4분기도 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큰데 2025년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예상치가 사실 상당히 높게 이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특히나 어떤 기대치가 높을 수 있냐면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치가 일부 높게 시장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가 아마 크게 출렁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벌써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라이릴리가 매출과 EPS에 관련해서 일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7% 가까운 그런 급락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은 아마도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변동 폭이 어마어마하게 좀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12월 뉴욕 연준 1년물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로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소폭 상승했는데 이전에는 2.97%였어요. 근데 이제 요 표를 보게 되면 에이 이게 무슨 뭐 이거 상승으로 볼 그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뭐 지속적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개를 쫙 드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다. 특히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높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잘 잡히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트렌드, 가고 있는 방향성은 여전히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중간에 일부 범피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하지만 이번 CPI가 좀 나오게 되면 제가 또 한 세부적으로 도대체 어디가 이렇게 좀 튀어 오르는지 또는 어디가 잡혀 있는지, 자, 그 부분도 제가 좀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생성형 AI, 뭐 챗GPT 많이 쓰시니까 유료 쓰세요? 저는 유료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게 어떻게 그 정보의 정확성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요? 조금 더 친절하게 많이 얘기해주고, 근데 정확성은 어때요? 정확성도 저는 조금 예를 들면 다우존스의 어떤 기업이 있어?라고 제가 물어보면 예전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나올 때.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네. 저도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한번 다양한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예. 물어봤더니
저한테 소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이야기를 저한테 줘서 아 이게 그럼 어떤 기사였지? 그냥 허구로 쓴 거예요. 본인이 스토리텔링을 그냥 내가 생각해서 무료 버전. 네, 그게 유료랑 무료랑 완전 데이터도 달라요? 데이터가 그래도 더 자세하게 이제 유료 버전이 더 자세하게 이제 제공을 해주죠. 무료보다는. 전 몇 번 썼더니 이제 돈 내라고 해가지고 아, 답변을 몇 번 해주다가 네. 지금부터는 유료야. 아. 돈 낼래?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러고 영업도 그냥 하는구나 이제. 아니, 근데 이제 받았어.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 오픈 AI 챗GPT가 그래도 가장 그 사용하시기에 그래도 오탐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탐률. 전 저게 오답률인가 했는데 오탐률. 오탐률이라는 게 예.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일부 뭐 오류가 있는 그러한 비중을 잘못을 탐지할 확률. 그렇죠. 잘못을 탐지할 확률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델들이 지금 그게 높은가 또는 낮은가.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네. 예, 오탐률이 낮을수록 더 정확한 거고 정보에 있어가지고 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주는 거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 중에서는 사실 제미니가 낮고요. 가장 또 낮은 상황. 그리고 오픈 AI의 챗GPT 4.5나 뭐 4 미니, 뭐 4 터보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오픈 AI와 제미니가 그래도 압도적으로 낮은 오탐률을 좀 보이고 있고 그 외의 모델들을 보게 되면 2%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거의 뭐 3%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오픈 AI가 그나마 지금 현재 쓰시고 계시는 특히나 뭐 4.5 유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만족하면서 저는 이제 쓰고 사실상 그것을 뭐 맹신하지는 않고 내가 아는 분야라고 하면은 좀 잘못된 참고용으로. 이야기를 집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요. 야, 너 혹시 뭐 이렇게 뭐 A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 그러면 얘가 1, 2, 3번을 하는데 제가 3번이 잘못된 걸 제가 알거든요. 너 3번 잘못됐어. 왜 3번이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 다시 공부해와. 그러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는 또 빨리 해요. 사과를 해요. 예, 빨리 무릎을 빨리 꿇어요. 네. 얘가. 그래서 3번을 제가 몰랐었네요. 그래서 박 저는 팀장님이 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너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 내용 잘못됐어. 그렇게 저는 화를 냈죠. 맞아. 그러면 무릎 꿇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뭐 데이터가 완전하게 네. 뭐 구축되잖아. 그럼 안 되지. 지금 그럼 안 되지. 정확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그걸로 한 1시간 동안 싸우다가 아니 1시간 싸울 수가 없어요. 좀 예. 얘기하면은 돈 돈 내라 내세요. 얘기하다가 맞아. 화도 안 돈 되겠으면 내야 돼. 돈 내래요. 맞아요. 화낼 내면 돈 내야죠.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AI 많이 쓰시니까 뭐 네. 이런 제품들, 뭐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좀 이제 다른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도 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오탐률도 한번 뭐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체크해 네. 주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이어서는 25년도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잘 지금 나가는 섹터. 보름 정도 됐는데 제일 잘 나가는 섹터 뭘까요? 내가 자, 제일 잘 나가. 예. 2025년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 네. 섹터가 지금 1위가요. 에너지 섹터입니다. 요즘 에너지 주가들 좋죠. 좋죠. 그리고 견조하죠. 되게 크게 뭐 출렁거리지도 않고 최근 그리고 이제 유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오르는 유가에 따라서 또 같이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헬스케어입니다. 근데 에너지와 헬스케어가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우리가 예전 2022년을 또 되새기는 그런 약간의 뭐 어찌 보면 약간 트라우마성, 그러한 어떤 기억이 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가장 큰 이제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가장 그 잘 버텼던 섹터가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시절 때 에너지와 헬스케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 시작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어 올랐죠. 인플레이션 다시 재점화되는 거 아니야? 야, 금리 다시 튀어오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연초에 가장 그래도 흐름이 좋았던 부분은 에너지와 헬스케어. 자, 이러한 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뭐 이제 섹터군으로 보게 되면 상승을 했지만 그 상승폭이 좀 작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 좀 제외했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일부 매크로 지표로 좀 넘어가는 부분, 매크로 지표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일부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CPI나 뭐 트럼프 관세 정책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또 판단을 해서 1월 달에는 그 시장의 방향성을
정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지금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예, 한번 자, 보시면 이어서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네. 임기 동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첫 2018년 번째. 때. 네, 그때는 맞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뭐 관세나 막 음. 이런 게 많았었나요? 그때는 이제 뭐 세탁기나 이런 뭐 가전제품에 음.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음. 시작점은. 과거에 이제 지금 이제 관세 정책 뭐 이야기 나오고, 야, 관세 정책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물론 그때와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다를 수 있죠. 대외적인 여건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뭐 물론 그 임기 동안에 2018년 첫 1기 때는 관세 정책이 있었죠. 2018년 때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때는 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는 요동치지 않았을까? 뭐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통화 상세다. 이렇게 또 답이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화상세. 예, 이제 달러가 가치 강세를 보였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미 강세인 상태고 이제 관세가 이 강세인 상태에서 관세를 이제 관세 정책을 내게 되면서 부과하게 되면서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물론 지금 관세 정책이라는 자체가 1월 20일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관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올해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과하는 그 기간까지 또는 내부적으로 그 내각 인사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거고 회의가 그렇죠. 필요할 거고 뭐 몇 퍼센트를 할지 국가별로 어떻게 할지 뭐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높아진 관세에 따라서 달러가 같이 올라간 거예요.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높아진 관세나 같이 올라가는 그 강달러의 기조에 의해서 일부 부과하는 비용 자체가 일부 상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가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또 미국 내에서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요인이 됐었다. 자, 그렇게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달러와 관세가 언제 이제 발표가 될 것이며 그때 당시에 달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일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말 재점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까라는 부분이 일부 강달러를 계속 유지할지 또는 달러가 또 내려갔다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같이 올라가서 이 부분이 또 상쇄되는 역할을 할지는 우리가 향후 2기 때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1기 때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과거의 어떤 데이터니까요. 자, 2기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러한 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로봇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만 기업들이 왜 급부상하는 걸까요? 일단은 대만의 여러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로봇 관련해서? 로봇 관련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아마 엄청난 이제 성장세를 보일 텐데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대만이 아마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예. 막 뭐 기술은 뭐 일본이 더 좋다. 뭐 일본 중국도 기업들도 치고 올라온다. 맞아요. 하는데 일본 기업들도 대만이 좋긴 허브예요? 한데, 예, 대만이 지금 일부 휴머노이드에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네. 사실 대만 기업은 제가 맨 뒤에 가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시게 되면 물론 완성을 이제 뭐 만들고 있는 뭐 일부 테슬라, 뭐 오픈 AI, 피겨 AI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엔비디아도 개발 중이고 뭐 여러 이제 휴머노이드 또 뭐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가장 또 중요한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기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게 지금 현재 뭐 빨간색으로 제가 적기는 했지만 네. 지금 센서 성능이 대폭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서. 예. 그래서 카메라, 센서 이 부분이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부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지금 이제 그 부분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시장에서 느끼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 센서나 카메라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측정하는 이러한 어떤 부분을 데이터적인 부분을 아마 가장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부분에 크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얘기 드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들어가는 센서, 카메라, 모듈
이러한 부분에 납품하는 기업 자체가 이제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이 여러 가지 안에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어떤 주가 상승폭을 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러한 어떤 시장에 있는 이게 기대감이 좀 나와 있는 상황.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로봇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54%로 3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요 154%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54.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계속 평균적으로. 그렇게. 와. 예,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어떤 뭐 관절이나 어떤 유압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이 있었다면 이제는 네. 센서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기술 중에서 머신 비전 솔루션, 비전이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측정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머신 비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광학 이미징, 그리고 이미지 센서, 이미지 처리, 입출력, 뭐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이제 5 주요 모듈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광학 이미징이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앞에 있는 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부분을 데이터화 시키고, 이 데이터화 시키는 것을, 이제 반도 칩으로 넘기는 그 이미지 센서나 이미지 처리 과정, 그런 과정에서의, 이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정량화, 회색도, 해상도, 뭐 공간 해상도, 뭐 관찰 속도, 얼만큼 그 속도 관찰을 빠르게 이제 그거를 관찰하느냐. 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인 역할로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가장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카메라 렌즈 또는 광원, 그 조명, 제어 시스템을 사용해서 대상 물체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러한 과정을 어떤 기업이 가장 원활하게 하는가, 또 어떤 기업이 이러한 부분에 가장 많은 납품을 하는가,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큰 관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의 로봇 비전 시스템, 이거 비전 이거 보는 요런 센서들 얼마나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트렌드 포스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옵티모스가 8개예요. 센서의 숫자가.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13개입니다. 가장 많은 센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어질리티 로보틱스 디짓이라는 이제 그 5개를 갖고 있고, 뭐 피규어 AI, 다다 오픈 AI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도 9개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뭐 머리 쪽에 뭐 4개를 갖고 있다, 3개를 갖고 있다, 뭐 가슴 쪽에 2개, 뭐 허리 쪽에 뭐 4개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뭐 부분별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뭐 RGB 카메라나 아니면 뭐 TOF 카메라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인간이 보고 있는 이미지 센서 그대로 구현하는 뭐 그런 RGB 같은 카메라가 내장돼 있는지, 아니면은 뭐 피시아이처럼 옵티머스는 피시아이라고 해서 이제 180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탑재되어 있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탑재가 되면서 이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또는 안에 부품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어떻게 지금 구현을 하는가, 어느 기업이 가장 앞서서 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중요하지만 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안에 있는 칩셋이나 이런 부분을 보이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FSD를 이제 적용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엔비디아, 뭐 어질리티도 마찬가지 엔비디아, 그리고 피규어 AI도 뭐 다른 또 칩셋을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지금 테슬라가 가장 이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로봇 동작 기능에 어떤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비전의 감지 기술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통합을 하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서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뭐 옵티머스가 8개인데 13개 정도니까 가장 압도적인 센서의 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FSD가 워낙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FSD 비전 시스템을 사용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점점 더 어마어마하게 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절 쪽에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올해에는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영상으로서 또는 뭐 일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좀 빨라지고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두 기업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부품적인 부분, 아니면은 뭐 성능 또는 어떠한 부품을 우리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해요.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기나 그 외에 일부 소부장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벌써 좀 움직이셔서 투자를 먼저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도 뭐 다양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만 기업들이긴 해요. 대만 기업들이긴 한데 AI 비전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성으로 유명한 솔로몬이라는 기업이 또 있고 이게 이제 엔비디아와 또 협력을 하고 있고 네. 뭐 테크맨 로봇이라는 기업 협업 로봇 분야의 선도 기업이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트렌드포스에서 평가를 했는데 여러 이제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뭐 테크맨 로봇이고 뭐 유한 하이테크 디벨롭먼트라는 기업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제슨 플랫폼 기반으로 엣지 컴퓨팅을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에버미디아라는 기업 마찬가지로 이 에버미디아는 이제 캠으로도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장비를 많이 팝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기업도 엔비디아 협력하고 있고 뭐 캐논도 마찬가지 일본 기업인데 광학 기술로 AI 통합을 하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고요. 대만 기업들이 일부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가지고 대만 자체가 허브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 그런 러브콜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로봇이 AI의 집합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온 디바이스로 우리가 휴대전화 생각하는 AI 탑재된 그런 기기가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도 굉장히 기술력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 정말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 기술의 집합체. 예, 예. 그렇게 되는 게 로봇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삼성이 지금 앞서서 지금 여기 많이 나오고 네. 있지만 삼성이 사실상 이 분야에서도 뭐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많은 이제 기술 특허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역할도 좀 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하고 삼성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100% 그렇죠. 자회사하고 예. 그때 이제 완전 이제 로봇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팀도 만들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기민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네.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조금 늦었잖아요. HBM이 로봇에서 뭐, 잡겠다. 그러니까 로봇에서 좀 발빠르게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자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 그렇죠. 관련된 기업들 그렇게 해서 뭐 움직이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결국엔 인공지능의 최종점인데 종착역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 장악력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나중에 네. 그런 뭐 이제 미래 공상 과학 영화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은 옆에 제 비서 로봇 비서가 따라오는 거예요. 뭐 물건을 들어준다거나 운전을 대신 해준다거나 뭐 이러면서 운전은 뭐 자율주행 될 테니까 그런 시대가 제가 살아생전에 올까요? 저는 살아생전이 아니라 한 내후년부터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물론 이 길거리에 로봇들이 확 있어서 비싸서 뭐 못 샀을 전부 것 다 같아가지고. 그렇지. 근데 2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옵티머스를 2천만 원. 예, 뭐 물론 나와서 봐야겠죠. 물론 지금은 전기 자동차 공장에 먼저 도입을 해서 그쵸.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할지부터 해서 뭐 그러한 작업, 아주 단순 작업부터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발달이 되면 그리고 결국에는 데이터 학습의 어떤 속도잖아요, 결국에. 네. 근데 이렇게 나와서 어떤 그 데이터 속도가 또 가속도가 붙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펼쳐지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이 기술의 어떤 성장이나 이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 빠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옆에 뭐 계속 알짱알짱 거릴 수도 있어요, 로봇들이. 뭔가 이제 대체의 역할을 해주겠죠.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로봇 이야기를 쭉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스터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미래 산업으로 이게 정말 각광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드시면 로봇 관련한 ETF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휴전 소식 한번 확인해 예, 볼까요? 휴전 소식 보고요. 뭐 빠르게 뒤에 제가 준비한 내용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맨 마지막 뉴스는 어제 준비했었는데 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 또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길게 끌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정에 합의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뉴욕타임스로 통해 가지고 어제 뭐 약간 속보식으로 좀 나오긴 했는데요. 뭐 일단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일부 인질들이 석방한데 합의에 가까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제가 재미난 게 있었어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1월 20일이죠. 인질이 풀려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경고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자 우리 이제 슬슬 이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1월 20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네. 야 5일밖에 안 남았어. 야, 빨리빨리 해. 시간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종 세부 사항에 집중되고 있다. 제가 뭐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얼추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억지로 지금 악수하고 있는 느낌이 약간 들고 있어서. 빨리 손 내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이러한 모습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총리 내부의 이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한 회담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언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20일 전에 우리 휴전합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LA 산불에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역사상 최대 피해 규모로 아마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규모 자체가 아직 예상치고요. 아직 진압률 자체가 뭐 과반수도 안 되고 아직 여전히 뭐 진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 예상 규모는 더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산불의 어떤 그 피해액 규모를 봤을 때 이번에 압도적인 그런 피해 규모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이 다 타신 분들은 어디 가시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어디로 가실지. 호텔에 가 있고 뭐 그러시던데. 그거 누가 그거를 다 보상을 하나? 맞아. 오늘 뭐 나온 얘기 들으니까 무슨 1인당 $770 지원금인데 $770를 어떻게 모르요? 그러니까요. 호텔에 한 이틀 3일 있으면 근데 물론 이제 뭐 그쪽 지역이 다 돈이 풍족하게 많으시고 한다라고 하지만 예. 그래도 쉽지 않죠. 예. 집이 뭐 딴 데 또 있을 수도 있긴 그러니까요. 하겠지만. 네,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화이저입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에 올인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주사제에서 경구약으로 먹는 걸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경구약 자체가 주사제보다는 효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소화를 시켜버리니까 위에서. 근데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많은 기업들이 경구약 자체가 만드는 것도 좀 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뭐 비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에서 지금 주사제에서 경구약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 이 경구약에서 어떤 기업이 이 비만 치료의 경구약에 가장 압도적인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가, 점유율을 보여주는가가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큰 또 어떤 화두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의 모든 것을 올인을 했다. 네, 거의 뭐 이병헌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해당 분야 전문가를 더 많이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크게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화이자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또 경구약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이자의 비만 치료제 올인 소식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네. 집에 혹시 공기청정기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그러면 한 대 더 드리세요. 왜냐하면 네. 이제 또 생명체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공기의 질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태어났는데 집안 공기 안 좋다 그럼 응애 하면서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또 삼성이에요. 아까 우리 삼성. 로봇 얘기하면서 삼성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삼성의 공기청정기 이게 30평에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0.3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는 물론 생활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 방구 자주 끼세요? 유해가스요? 유해가스 우리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원 상당의 정품 필터 새 것을 장착 후에 출고를 하고요. 실내 구매가 10만 원대니까 요거까지 함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15개월 동안 AS 무료 AS가 보장이 되고요. 요게 보니까 원래 삼성 정식몰에서 60만 원대 제품인데 반값입니다. 27만 9천 원에 저희가 3% 핫딜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굉장히 디자인도 깔끔해요. 예. 깔끔한 디자인. 그 외국의 공기. 영상 중에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성능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나왔던 영상이 네. 있어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게 LG 거였나? 잠깐만요. 삼성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우리나라 공기청정기가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기청정기 필요하시면은 20만 원대 제품 훌륭한 성능으로 꼭 3프로 핫딜 영상 하나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